자, 함수의 뜻 들어갈 건데, 함수는 처음 배우는 건 아니고, 자, 잠깐 적어보면,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울 때 함수를 잠깐 배우고, 중학교 1학년 때 함수를 처음 배우는 건 아니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렇게 도형으로 네모와 세모의 대응 관계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표들을 봤을 것이고, 그 표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함수를 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학교 올라가면 1학년 때는 정비례와 반비례를 배우기 직전에 함수를 살짝 배우고 들어가는데, 이때 함수는 정확한 의미라기보다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정비례와 반비례를 배우기 위해서 x값과 y의 값을 주면서 방정식에서는 x하고 y를 미지수로 배웠으면, 이 정비례와 반비례를 들어가면서 함수편 들어가면서부터는 x하고 y를 변수라고 다뤄주면서 이 x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y의 값도 같이 변하는 관계를 함수의 관계다라고 잠깐 배우게 되고, 그때 이제 함수의 지금 배우게 되는 것과 같이 함수의 정확한 개념보다는 일단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 변수 x하고 y의 대응 관계로 함수를 처음에 접하고, 그 다음에 이 x값에 대해서 짝을 이루게 되는 이 y의 값이 오직 몇 개만 대응이 되도록 되어 있냐면 오직 한 개로 대응이 되었을 때 함수다라고 함수를 그때 잠깐 배우게 되고, 그래서 함수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중에 이런 것들, y는 x의 약수이다. 그래서 y의 값은 x의 약수이기 때문에 x가 1, 2, 3, 4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y는 x라는 값의 약수이기 때문에, 자, 2는 2하고 2가 올 거고, 3은 2하고 3이 될 거고, 4는 2하고 2하고 4가 될 건데, 이 함수의 정의를 그때 가볍게 배우면서 x값 하나에 x가 변할 때 거기에 대응하는 함수값 y의 값이 오직 하나로 대응됐을 때 함수 관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애들 때문에 뭐가 된다, 얘는 함수가 될 수 없다라고 했고, 근데 얘가 바뀌면서 x하고 y의 대응 관계를 약수이다가 아니라 x의 약수의 개수다라고 하면 x가 똑같이 1, 2, 3, 4가 주어지더라도 y의 값이 x가 1일 때는 약수의 개수가 한 개니까 하나, 그 다음에 2일 때는 1하고 2이기 때문에 2, 3일 때는 1하고 3이니까 2, 4일 때는 1하고 2하고 4니까 3. 그래서 이 x값 하나에 y의 값, 거기에 대응하는 값들이 오직 하나씩 이렇게 대응됐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될 수 있다라고 했냐면 함수이다라고 했었어. 그럼 얘는 결국은 뭐냐면, 자, 함수라는 거는 결국은 무슨 말하고 같아진다. 자, 먼저 적어봅니다. 자, 집합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함수를 설명할 거고, 자, 두 집합 사이에서, 근데 여기는 하나가 아니라 지금 두 개의 집합이다라고 했고, 적어보면, 자, 원인 집합을 이제 x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 결과에 해당하는 집합을 y라고 잡았을 때, 얘네 두 집합 사이에서의, 자, 대응 관계, 그 중에서 원인과 결과가 확실한, 즉 이제 여기서 원인 집합과 결과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걔네들의 대응 관계로 따지면, 자, 얘네들의 인과관계가, 즉 예측 가능한 것들이 확실할 때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함수다라고 해. 자, 여기서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원인에 대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자, 여기서 인과관계는 예측 가능성. 자, 이렇구나라는 거 하고,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조금 더 함수의 관계를 정확하게 잡고 내려갈 거니까, 자, 여기서 일단은 함수의 시작은 이런 거였다라는 것.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즉, x값이 변할 때 y의 값이 거기에 대응하는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게 바로 함수 관계라는 거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나와 있는 말 중에 집합 A의 원소와 집합 B의 원소를 짝짓는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하나의 일정한 규칙이 줬을 때 서로의 대응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함수다라고 했어. 그럼 이제 여기서 쭉 내려보내면 지금 말할 때 두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라고 했고, 원인 집합과 결과 집합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 원인 집합을 앞으로 뭐라고 한다?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자, 쭉 내려가서
자, 이제 함수에서 나오게 되는 영어들 중에 첫 번째가 자, 정의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함수에서 원인이 되는 값들의 집합. 자, 집합이 제일 먼저 도형의 방정식을 배우고 난 다음에 집합이 나온 이유는 누구 때문에 배우게 되냐면 실은 집합은 함수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단원이 집합 단원. 그래서 자, 함수를 배울 때 처음에 시작한 용어가 정의역입니다. 정의역이 지금 뭐냐면 앞에서 설명했던 것 같이 원인 집합. 즉 x값들, 여기서 말하는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에서 x값들의 집합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 그래서 정의역을 나타내어라 그러면 반드시 뭘로만 x값들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뭘 반드시 나타낸다? 집합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역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공역은 자, 아까 앞에서 했지. 처음에 나왔던 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 대응관계를 나타내는 게 함수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함수에서의 자, 결과의 값이 될 수 있는 수들의 값들의 집합을 공역이다 라고. 자, 결과가 될 수 있는 값들의 집합. 자, 얘를 공역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결과의 값이라고 한 게 아니라 결과의 값이 될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이야. 그러니까 어떤 대응관계 규칙을 주었을 때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예측은 가능한 게 함수관계라고 했고, 그 결과가 될 수 있는 어떤 게 될지는 몰라. 그냥 가능성만 가지고 있는 애들만 모아놓은 집합이 바로 공역. 그러면 이제 원인이 있었으니까 분명히 결과가 있을 것이고, 그 원인에 대응하는 결과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바로 뭐가 되냐면 치역이다 라는 것. 자, 어떤 함수 관계, 대응 관계를 줬을 때, 또 규칙을 주었을 때 함수에 자, 결과가 되는 거야. 자, 결과가 되는 값들의 집합이야. 공역하고 치역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공역은 결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애들을 모아놓은 집합인 거고, 치역은 그 규칙과 대응 관계에서 만들어진 결과의 값들만 모아놓은 집합. 따라서 반드시 누가 누구에 포함된다. 치역이 누구의 부분 집합이 된다. 공역의 부분 집합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자, 원인이 되는 집합을 뭐라고 한다? 정의역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x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인 거고, 어떤 대응관계를 하나 줬을 때 이 대응관계에서 나올 만한 애들만 다 모아놔. 그럼 이게 하나의 뭐가 되냐면 공역인 거고, 그 함수라는 관계에 의해서 나온 이런 결과값들만 모아놓은 이 집합, 얘네들이 바로 뭐가 되냐면 치역이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함수 배울 때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전부 다 얘네들의 집합의 개념으로 가지고 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집합으로 표현. 집합으로 표현이 안 되면 전부 다 틀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용어가 함수값입니다. 함수값은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 자, 치역에서 나타나는 자, 치역의 각 원소 하나하나. 자, 하나하나의 값들을 함수값이다. 자, 집합을 아니 함수를 처음 얘기할 때 원인과 결과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게 함수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함수값은 그 결과의 값으로 나오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식이 하나 주어졌을 때 y는 x 더하기 1이라고 줄 거야, 대응 관계를. 그러면 x가 1일 때 요렇게 이 x값에 의해서 얘가 원인이 되는 거지. 얘가 원인이 되는 거고, 거기에 x가 1이었기 때문에 y의 값은 2로 나오면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결과가 되는 거고, 이 결과의 값들을 전부 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함수값. 자, 중학교 1, 2, 3학년 과정에서 전부 다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배우면서 했던 것들이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용어들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더 추가가 되냐면 함수값들은 이미 함수값의 의미는 알고 있고, 이제 여기서 추가되는 내용이 누구냐면 정의역, 그리고 공역, 그 다음에 치역.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뭘로 집합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더라. 자, 그럼 세 번째는 그러면 아무거나 함수가 되는 거 아니라 그랬고 이미 앞에서 말했던 것 같이 자, 집합에서 즉 원인과 결과 사이에서 대응 관계가 확실한 애들이야. 인과관계가 확실한 애들을 뭐라고 한다? 함수라고 했으면 그러면 관계식이 주어져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함수가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 그럼 함수가 되려면 그 조건이 무엇인가? 라고 돼 있는 게 지금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가 뭐라고 돼 있냐면 대응관계가 함수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조건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함수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함수가 되는 조건 확인합니다. 첫 번째는 자,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 실은 이제 함수의 정확한 개념은 여기라고 보면 돼, 이제. 자, 정의역의 모든 원소는 반드시 함수값을 갖는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입니다. 자, 하나의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의 원인에 대하여 자, 여기서 말하는 원인은 뭐냐면 자, 여기서 하나의 원인은 정의역의 원소입니다. 정의역에 있는 원소 하나를 의미하고 있고 자, 하나의 원인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의 결과만 자, 대응했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함수. 자, 그거는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여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하나 나타내면 이거 무슨 말이냐면 1번과 2번을 한꺼번에 나타내면 자, 원인이 같으면 이제 원인이 같다란 얘기는 x값이 서로 같다. 자, x값이 서로 같으면 이란 얘기고 그 결과도 뭐가 된다? 같다. 즉 x1과 x2 즉 x값이 서로 같아. x값이 서로 같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함수값도 서로 같다. 이거를 의미하는 것.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얘는 지금 P면 Q이다의 꼴이고 참인 명제야. 그지? 주어진 명제 P면 Q가 참이면 반드시 참인 명제는 누구다? 어? P면 Q이다가 참이면 반드시 누가 참이다? 뭐가 참이야? Q는 P. 또? 뭐가 참이다? P가 아니면 Q가 아니에요. 또? 하나 더 말해봐. 그럼 그 중에 하나 걸리겠지. 아니면 Q가 아니다. 하나 더. 어? 뭐라고? 그 역과 대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참인 게 뭐야? P면 Q다가 참이면 뭐가 참이야? Q가 아니면 P가 아니에요. 그러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어? 대우명제라고 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 문장도 P면 Q다의 참인 명제이기 때문에 반대로 돌려서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할 때는 뭐라고 바뀌어서 말하냐면 x1과 x2가 같으면 fx1과 fx2가 같다라고 주는 게 아니라 문제 낼 때는 이 문장을 바꿔 대우로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나오기도 해. fx1과 fx2가 서로 같지 않으면 x1과 x2가 같지 않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문장을 바꿔서 표현을 하면 아 이게 일단은 함수 관계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봅니다. 이 말이야. 자, 그림으로 가끔 나오기도 해. 얘가 함수냐 아니냐를 그림으로 표현해 주기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자, 정의역에 있는 원소 X집합에 1, 2, 3 있고 A, B, C, D가 있단 말이지. 근데 1이 A로 가고 2가 A로 가고 자, 2가 요렇게 가고 3이 이렇게 C로 가고 있어. 그럼 자, 요 관계는 함수다 아니다. 자, 이 그림은 함수일까 아닐까? 1번하고 2번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수가 된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자, 저 그림은 함수일까 아닐까? 저 대응 관계는 아니다. 아닌 이유는
응? 하나의 결과가 비행하는 게 아니라 그러지. 누구 때문에 그래? 이 있지. 이가 하나의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도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랬는데 이라는 이 원소가 하나의 원인이 몇 개의 결과를 두 개의 결과. 다시 말하면 x값 하나에 y의 값이 오직 몇 개만 하나만 대응이 돼야 되는데 얘가 지금 몇 개가 대응되냐면 두 개의 함수값에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함수 관계가 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안 되는 얘들 그림으로 가끔 뭐 개념책 같은 거 한 번씩 보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 개념원리랑 이런 거 기본 개념책들 보면 똑같이 자 요렇게 해놓고 끝났어. 그럼 이 그림은 함수다 아니다? 아니다. 얘도 함수가 아니야. 아닌 이유는 누구 때문에? 이 때문에.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두 번째 조건에 보면 하나의 원인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의 결과가 생겨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원인의 집합이 여기서 말하는 지금 원인은 x집합의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인데 이 x값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누가 2가 대응하는 함수값이 없어. 결과가 안 나왔잖아. 원인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될 수 없다. 자, 얘는 함수일까 아닐까? 전부 다 P로 대응. 자, 이렇게 갔어. 자, 얘는 함수이다 아니다? 함수이다. 자, 뭐라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몇 개에 대응하고 있어? 하나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원소가 반드시라는 말은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란 얘기야. 가끔 책에는 모든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하나도 빠짐없이라는 말은 모든 원소가 반드시 몇 개의 함수값에 오직 하나의 함수값에 대응했을 때 그 관계를 뭐라고 한다? 함수라고 한다. 자, 그러면 6번 봅니다. 6번 바로 옆으로. 자, 함수의 뜻을 보고 6번에서 함수인지 아닌지 이제 그래프 보고 갈 거야. 그럼 자, 6번은 자, 동그라미 1번은 함수일까 아닐까? 먼저 보면 동그라미 1번 함수다 아니다? 함수이다. 자, 뭐 해보면 돼?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y축의 평행한 직선 그려봐. 그랬을 때 x값 하나에 y의 값이 몇 개가 대응할 때 하나씩 이렇게 점이 찍어졌을 때 함수 관계. 자, 그럼 2번은 함수일까 아닐까? 함수이다. 대신에 모든 x값들이 전부 다 몇 개에만 하나의 y의 값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함수야. 자, 3번은 함수다 아니다? 얘는 아니다. x값 하나에 y의 값이 지금 몇 개가 셀 수 없이 많이 대응. 자, 4번도 마찬가지. 자, y축의 평행한 직선 하나만 그려보더라도 x값 하나에 y의 값이 몇 개가 대응하고 있냐면 2개야. 그렇기 때문에 얘도 함수가 될 수 없다. 자, 5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함수. 몇 차 함수? 2차 함수. 이미 2차 함수는 함수라고 줬기 때문에 2차 함수야.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도형 중에 뭐가 있었냐면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 자, 요렇게 원이 하나 그려졌지. 자, 얘는 함수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닌 이유는 x값 하나에 y의 값이 몇 개 대응하기 때문에 2개. 그래서 원은 똑같은 2차의 모양을 하고 있더라도 원의 함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 그래서 원의 방정식.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마찬가지 그래프 중에서 뭐 이런 그림도 자, 똑같이 절대값 기호를 가지고 있긴 한데 이렇게 꺾어지는 그래프 있어. 얘도 함수 아니다. x값 하나에 몇 개가 대응이 돼? 2개. 자, 해서 그래프를 보고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 자, 그러면 4번입니다. 이제 이 함수 개념 가지고 문제 들어가 보면 대표형 4번 정역에 있는 원소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2가 있고 y집합에는 1, 2, 3, 4가 있을 때 x의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x에서 y로 대응. 자, x에서 y로 대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x가 지금 누가 되냐면 정역이 되는 거고 y가 누가 되냐면 공역이야.
아직 치역은 아니야. 해. 우리가 이 관계식 줬을 때 될 수 있는 애들만 모아놓은 게 Y집합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 나와 있는 Y집합은 공역에 해당하는 집합. 그럼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자, X값의 대응 관계식이 지금 누구냐면 X 더하기 1이야. 그럼 뭐 해보면 돼? 하나씩 넣어보면 되지. 마이너스 1이면 0이고 1이면 2고 2면 3이고 자, 얘는 함수 된다 안 된다? 된다. 돼? 안 된다. 안 된다. 누구 때문에? 이거. x는 마이너스 1 때문에 여기에 대응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누구야? 0인데 이 0이 공역에 있는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될 수 없지.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얘는 함수이다 아니다? 함수 되지? x값이 전부 다 어디에? 1과 4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로 2번 같은 경우에는 함수도 되고 그 다음에 뭐도 우리가 찾으라고 할 거냐면 치역도 찾으라고 할 거야. 그럼 치역은 함수값이 될 수 있는 집합은 공역이라고 했고 함수 값들의 집합은 치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관계식에 의해서 나온 얘네들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사가 바로 뭐가 되냐면 치역에 해당. 자, 그러면 이제 판단합니다. 3번은 함수 이다 아니다? 함수이 아니야. 자, x에 뭐뭐 있어? 마이너스 1과 1과 2야. 자, 대응시키면 마이너스 1은 함수값이 뭘로 나오게 된다? x가 0보다 작으면 어디로 대응시키라고 돼 있어? 홀수로. 그럼 마이너스 1이 대응할 수 있는 자리는 홀수 자리니까 누구하고 누구? 1하고 3. 이미 끝났네. 얘네들 함수가 아니다. 누구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누구누구로 1과 3이라고 하는 1과 3에 대응하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다. 즉 x값 하나에 함수값이 몇 개, y의 원소가 2개씩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다. 자, 4번입니다. 4번은 그럼 함수가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이유는? 0.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0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어디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있냐면 0으로 대응할 수 있잖아. 근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없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함수 나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함수의 뜻. 그 다음에 함수에서 사용되는 용어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함수를 나타내는 그래프. 그래프는 이미 다 배워봤고, 이 함수 관계가 만들어졌으면 그 관계식에 의해서 나오는 순서쌍들을 어디다가 좌표 평면에다가 찍었을 때 나오는 그림을 함수의 그래프다 라고 하더라. 그 그래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나온 것들은 전부 다 6번에 있고, 자, 그래프를 설명해서 적어보면 함수. 자,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게 F 찍고, 그럼 얘는 함수 F를 나타내고 앞에 있는 게 X 정의역을 나타내고 화살표를 받는 이 뒤에 오는 모양이 뭐가 되냐면 공역. 자, 요 함수 F에 관해서 정의역의 원소 X와 그에 대응하는 공역이 아니라 대응하는 함수 값을 자, 순서쌍들을 모아놓은 집합. 그래서 얘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함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래프가
자, 요 집합은 x, fx라고 하는 순서 쌍들의 집합이고 얘네들의 조건이 누가 되고 뒤에 오는 x. 자, 어디서 정역에 있는 원소. 그럼 얘를 다른 말로 하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x, y로 나타낼 수 있고 x는 누구의 집합에서 x에서 y는 어디서 공역에 있는 집합의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집합의 의미로 이제 뭘 나타내냐면 도형의 방정식에서 원의 방정식 우리가 처음 설명할 때 원을 뭐라고 했냐면 한 점에서 움직이지 않는 한 정점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집합을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고 자, 걔네들을 그래프로 옮겨놓은 게 이런 순서쌍들을 모아놓고 그려놓은 게 하나의 원. 자, 6번은 아까 했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함수의 뜻, 그 다음에 함수에 사용된 용어, 정의역, 공역, 치역, 그 다음에 뭐 함수값 나왔고 그 함수값들하고 대응시켰을 때 순서쌍들을 좌표평면에 나타낸 게 그 함수모들의 그래프였고 그러면 함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수들의 종류를 알아볼 건데 첫 번째 1대1 함수. 이미 얘는 함수 종류 안에 1대1 함수라고 하는 건 이름 안에 이 뜻이 들어가 있어요. 1대1 함수니까 말 그대로 x값 하나에 y의 값이 오직 몇 개만 대응한다? 하나만. 아까 앞에서 두 번째 조건에서 봤던 것처럼 x값이 서로 같으면 함수값이 서로 같고 x값이 서로 다르면 거기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서로 달라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함수값이 다르다라는 말은 거기에 대응하고 있는 x값 자체가 달라. 이렇게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만 대응하는 게 1대1 함수. 아까 함수가 되는 조건 중에 x값은 서로 다르지만 y의 값은 하나로 모일 수 있었거든. 그건 그냥 함수일 뿐이고 1대1 함수라고 하는 것은 x값이 다르면 대응하는 함수값도 당연히 다른 함수를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1대1 함수의 뜻부터 적어보면 자, 어떤 함수값들이 서로 같다. 그 말은 거기에서 대응하는 x값들이 서로 같더라. 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 1대1 함수라고 한다. 자, 요 자리가 지금 함수값이니까 결과입니다. 자, 여기는 x값, 즉 정의역에 있는 x들이기 때문에 정의역에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원인이고 자, 다시 말하면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그것의 대우가 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응하는 함수값도 다르다. 자, 이게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자, 1대1 대응입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함수의 1대1 대응은 앞으로 뒤에서 배우게 되는 함수들에서랑 다 사용이 계속 나올 거고 제일 완벽한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함수 중에서 자,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이미 1대1이라는 말부터 출발을 할 거고 자, 1대1 대응은 먼저는 누구를 먼저 만족시킨다? 1대1 함수부터 출발해. 함수는 당연한 거고 1대1 함수이면서 두 번째 조금 더 조건이 추가가 된 게 공역과 치역이 반드시 같아야 된다. 자,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비교해서 나타내 보면 자, 그림으로 잠깐 여기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거야.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요런 애들이 바로 뭐가 된다고? 1대1 함수. 자, 얘는 대표적인 예로 1대1 함수가 되고 자, 1대1 대응은 요런 모양을 하고 있을 때
얘는 1대1 대응. 차이점이 있어. 1대1 함수는 x값이 다르면 대응하는 함수값은 당연히 달라. 근데 공역에 있는 원소가 치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보다 더 많아도 상관은 없어. 남아도 상관없다는 얘기. 남아도 대응을 안 하는 y가 있어도 상관없지만 1대1 대응은 정역에 있는 원소와 치역에 있는 공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반드시 같아야 돼. 그래야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뭐가 돼?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져. 쉽게 생각하면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얘기는 정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공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서로 같을 때 1대1 대응이 완성. 그러니까 정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면 공역도 실수 전체 집합이 되고 치역도 실수 전체 집합이 됐을 때 뭐가 된다? 1대1 대응이다. 자, 판례를 한번 그래프로 잠깐 그려봅니다. 자, 요런 집합이 하나 있어. 이런 그림이 하나 있네. 이런 함수가. 자, 여기는 정역이 실수 전체야. 자, 얘는 1대1 함수이다, 아니다? 1대1 함수이다, 아니다? 1대1 함수야. 자, 1대1 대응이다, 아니다? 자, 얘는 함수 돼. 함수도 되고, 자, 1대1 함수도 돼. 자, 1대1 대응은 될까, 안 될까? 자, 얘는 1대1 대응이 성립해, 안 해? 될 것 같은데. 확실하게. 돼, 안 돼? 1대1 대응은 돼, 안 돼? 우준아, 이거 1대1 대응 돼, 안 돼, 이 그림? 저거요? 저거. 되는 것 같은데요. 아 1대1 대응이요? 응.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그 1대1 대응은 y는 x. 근데 저거 정의가 옆에 몰았었는데. x는 저 실수 전체라고? 이거를 몰라. 자, 정의역에 있는 집합에서 정의역 x는 실수 전체야. 자, 이게 정의역. 자, 1대1 대응은 안 돼. 자,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야. 자, 안 되는 이유는 아까 말했지. 공역하고 치역이 일치해야 된다 그랬어. 근데 여기는 공역이 실수 전체야. 그렇지? 근데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 치역은 뭐가 되냐면 실수 전체가 되는 게 아니라 0보다 커. 이 함수는 치역이 누가 되냐면 요렇게 만들어져. 0보다 크다. 분명히 정의역이 실수 전체면 공역이 실수 전체인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라고 했는데 요 그림은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함수가 아니라 그래프가 아니라 치역이 y가 0보다 크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 전체가 안 됐기 때문에 즉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될 수 없다. 자, 그림 보고 1대1 대응 뭐 이런 거 찾으라고 할 때 조심합니다. 그래서 함수는 그냥 찍어서 가는 게 아니라 명제도 마찬가지였고 지금까지 함수가 1대1 함수인지 1대1 대응 함수인지 다른 뭐 상수함수라든가 항등함수인지 확인하려고 할 때 반드시 뭘로? 그 함수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로 구분하기. 자, 9번. 실수 전체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다음 함수가 1대1 함수인지 판단하고 1대1 함수가 아니면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9번은 1대1 함수이다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하면 된다? 자, 절대값 기호부터 풀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함수는 x 더하기 2고 x가 0보다 작으면 이 함수는 뭘로 나오게 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야. 그럼 자,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요렇게 나오지. x가 0보다 클 때와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 자, 얘는 일단 함수이다 아니다? 함수는 맞아. 자, 1대1 함수이다 아니다? 자, 1대1 함수이다 아니다? 확인은 뭐 해주면 돼? x축의 평행. 그랬을 때 자, 얘가 x1이고 얘가 x2가 되지. 자, x1과 x2가 1대1 함수가 되려면 x값이 서로 같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함수값도 같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x값 그리고 또 함수값이 서로 다르면 x값도 달라야 된다 그랬어. 따라서 얘는 x값이 서로 다르고 함수값은 서로 일치하고 그래서 이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자, 하나의 결과에 대해서 자, 원인이 몇 개가 생겼기 때문에 두 개의 원인이 존재하므로 뭐가 아니다. 1대1 함수가 아니다. 자,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려서 x값 하나에 y값이 몇 개 대응하는지 확인하는 거고 1대1 함수인지 1대1 함수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렸을 때 하나의 함수값에 두 개의 x값이 대응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됐을 때는 1대1 함수가 아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말이 그거야. 1대1 함수가 될 때 그거를 판정하는 방법이 수평선. 자, 수평선이란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x축에 평행하도록 직선을 그려봤을 때 함수값이 서로 같은데 x값이 서로 다르게 나오면 1대1 함수가 아니다라는 거. 자, 10번 이제 함수의 개수 확인합니다.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a, b, c고 공역에 있는 원소가 1, 2, 3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 자, 함수의 개수 문제는 경우의 수와 관련된 거. 함수의 뜻은 뭐냐면 x값 하나에 y값이 오직 하나씩만 대응하면 돼. 그러니까 x값은 서로 다르는데 전부 다 하나의 값으로 대응해도 상관은 없어. 자, 그러면 여기 보면 a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자, x값 이렇게 x에서 y로 대응하고 있고 a가 대응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몇 가지? a가 대응할 수 있는 공역에 있는 원소가 몇 가지야? 몇 가지? 세 가지. b도 이거지 지금. 1이 화살표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개? 이렇게 a, b, c 몇 가지를 받을 수 있어? 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세 가지씩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총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가 27가지. 자, 그러면 x에서 y로 가는 1대1 대응이야. 1대1 함수 아니야?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은 공역과 치역도 같아야 돼. 그리고 1대1이 돼야 되니까 x값이 서로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고 반대로 함수값이 같으면 x값도 같아야 돼. 자, 그러면 함수값. 자, 얘가 각각에 대응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봅니다. 처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겠어? 당연히 세 가지겠지. 근데 그 다음으로 들어가면 하나씩 어떻게 돼? 줄어들어.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총 몇 개? 6개. 자, 2번은 1대1 대응이야. 얘는 자, 1대1 함수는 그럼 몇 개?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야? 1대1 함수는 몇 가지? 몇 개? 세 가지?
24개 어떻게 해서 얘 봐, 얘가 대응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4가지. 1대1이니까 그 다음에 2가 대응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 만들어져? 3가지. 하나씩 빠지겠지. 왜냐하면 함수값이 서로 같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그래서 몇 가지? 24가지. 자, 함수의 종류 중에 첫 번째 1대1 함수 했고, 두 번째 1대1 대응했고, 세 번째 나오는 함수가 항등함수. 고생이 많다, 연우가. 자,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는 항등식 우리 배웠지, 항등식. 항등식 뭐야? 항상 참이되는 등식이었잖아. 자, 그렇게 의미하는 항등. 항등 함수는 자, 1대1 함수 중에서 어떤 것도냐면 1대1 대응을 할 거야. 1대1 함수가 아니라 1대1로 대응을 하되 항등 함수는 누구랑 누구랑 같다. 정의역과 치역이 같다. 그러니까 x값과 y의 값이 서로 같은 함수를 항등 함수다라고.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자, 1대1 대응 중에서 누구랑 x하고 y, 즉 원인하고 결과가 같다는 얘기야. x하고 y가 서로 같고 정의역의 각 원소가 다시 어디로 가냐면 자기 자신으로. 자, 요런 모양. 자, 처음에 써졌지? x하고 y가 같다고. 그럼 정의역의 집합과 공역에 있는 집합이 서로 같다. 그러니까 x에서 x로 가는 거. 자, 얘를 함수로 나타내면 항등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함수가 1차 함수에 있어. 어디? y는 x. 자, 네 번째 함수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는 뭐냐면 어려운 거 아니고 모든 원소가 하나의 함수값으로 대응해. 오직 하나로만.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100개가 있으면 그 100개 전부 다가 y의 값 오직 몇 개만 하나에만 대응할 때 그런 함수를 상수함수다라고. 그래서 자, 정의역 x의 모든 원소가 자, 공역 y의 단 하나의 원소로만 자, 대응되는 함수. 자, 요런 함수를 상수함수다라고 해. f가 x에서 y로 대응을 하는데 모든 함수 값들이 오직 딱 하나의 상수로만, 하나의 값으로만. 자, 얘네들을 정의역과 공역으로 집합을 한번 나타내 보면, 그리고 그래프로도 표현해 봅니다. 자, 1, 2, 3 있고 4, 5, 6 있다고 가령해. 그러면 대응하는 게 이렇게 가. 자, 공역에 있는 오직 몇 개의 하나의 값으로만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야.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런 것들. 우리가 2학년 과정에서 1차 함수를 배울 때 x축의 평행이 되는 직선과 y축의 평행이 되는 직선을 배웠어. 근데 그 배웠던 것 중에 어떤 함수가 자, 요렇게 되는 함수가 바로 뭐가 된다? 상수함수. 즉 x축의 평행이 되는 직선이 함수는 함수야. 근데 모든 x값들이 하나의 함수로만 다 모이고 있어. 함수값들 다 같아. 따라서 이 x축의 평행한 직선으로 나타내는 그래프들이 전부 다 뭐가 된다? 상수함수라고 해. 자, 그러면 자, 쭉 한 번만 다시
봤을 때 이제 아까는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하는 1대1 대응 찾는 개수 찾았잖아.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자,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1, 2, 3, 4야. 자, 그 다음에 공역에 있는 원소가 자, 이렇게만 할게. 그럼 자, 여기서 자, 항등함수의 개수는 몇 개? 자, 이 문제에서 이 그림에서 여기 있는 x하고 y 관계에서 항등함수의 개수 몇 개? 항등함수의 뜻 생각해야 돼. 몇 개? 함수 관계를 생각해야 돼. 원소의 개수를 생각하면 안 되고 항등함수, 함수로 대응할 수 있는 개수, 함수로 만들 수 있는 개수. 항등함수의 뜻이 모든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자기 자신으로밖에 대응 못해. 그렇게 대응시킬 수 있는 함수의 방법이 몇 가지가 돼? 4개. 자기 자신으로만 대응시켜야 되는데 1은 1로만 가야 되고 2는 2로만 만들어줘야 되고 3은 3으로 가야 되고 4는 4로만 가게 만들어줘. 그러지. 그러니까 몇 가지? 1개. 그래서 항등함수는 한 가지밖에 안 만들어져. 그리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처음에 조건에서 누구 중에서 1대1 대응 중에서만 가능해. 그래야 만들어지겠지. 그 말은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를 가지고 그대로 가면 이 문제 가지고 가면 자, 상수함수의 개수는 그럼 몇 개일까? 상수함수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하나로만 대응한다 그랬어. y의 값 하나로만, 공역에 있는 원소에 오직 하나로만 대응해. 그러니까 몇 가지? 5가지? 없다? 야, y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없어? y집합 원소가 이렇게 많은데? 저기 x집합이 지금 정의역인 거잖아. x에서 이렇게 y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 몇 개로만 대응하는 게 상수야? 하나. 하나로만 대응해. 하나로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 경우의 수 4가지. 어떻게? 1, 2, 3, 4가 전부 다 어디로 대응하는 거야? 1로 다 가게 만드는 거지. 얘네들이 전부 다 어디로만, 얘로만 갈 수 있는 방법 하나 상수함수 만들 수 있겠지. 아, 난 싫어. 그러면 2로만 다 보낼 거야. 그러면 2로만 갈 수 있게 하는 함수 하나 만들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야. 예를 들어서 4개란 얘기는 함수 fx가 1 또는 함수 fx가 2 또는 함수 fx가 얼마? 3 또는 함수 fx가 얼마로? 4로. 그러니까 x값이 1, 2, 3, 4 다 오더라도 하나 1로만 가던가 전부 다. 아니면 2로만 다 보내던가 아니면 3으로 다 대응시키거나 아니면 4로만 다 대응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등함수는 딱 한 가지밖에 안 만들어지지만 상수함수는 공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만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 다음에 그래프, 상수함수의 그래프의 모양도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자, 집합에서 상등 우리 배웠어. 자, 지은이 집합의 상등이 뭐야 뜻이? 쥐었자? 집합의 상등. 혜연이 집합의 상등 뜻이 뭐야? 우준이 집합의 상등 뜻. 집합의 상등. 상등은 말 그대로 서로 같아야 돼. 그래서 집합의 상등은 뭐라 그래? 원소의 개수도 같아야 되고 원소의 모양도 서로 같았을 때, 다시 말하면 정확한 뜻은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되고 서로 같은 집합들이란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분 집합의 관계가 성립했을 때, 포함 관계가 성립했을 때 두 집합은 서로 같다라고 했고, 좀 더 풀어서 생각하면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라든가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의 모양들이 전부 다 같았을 때 두 집합은 서로 같다. 그러면 함수에서는 상등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진다? 함수 자체가 정의역과 공역이라고 하는 집합으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함수가 서로 같으려면 함수의 모양은 달라. 모양은 다르지만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같을 때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치역까지도 일치하게 되면 뭐가 된다?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해. 자, 먼저 개념부터 적어보면, 자, 두 함수 f하고 g가 자,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아야 돼. 우준아, 예. 너 안 일어날래? 자,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자, 뭐까지 같아야 된다? 함수값. 다시 말하면 치어. 모두 같을 때 두 함수는 서로 같다. 그래서 함수가 서로 같다. 함수가 서로 같다. 두 함수가 서로 같다. 즉 f하고 g가 서로 같다. 자, 이렇게 f하고 c가 서로 같다라는 말은 세 가지가 만들어져야 돼. 첫 번째, 정의역이 먼저 일치해야 되고 서로 같아야 되고, 주어진 정의역이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공역이 서로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같아야 되고, 세 번째 조건은 함수값. 각각에 대해서 대응하는 함수값까지 같았을 때 두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자, 이 관계를 함수의 상등 관계다라고 하고,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 f는 이렇게 정의 1, 2, 3, a, b, c 했을 때, 자, 함수 f는 1이 b로 대응하고 2는 c로 대응하고 3은 a로 대응을 할 건데, 자, 얘네들은 지금 정의역이 서로 같아. 공역도 서로 같아. 그 다음에 각각의 x값에 대해서 대응하는 함수값까지도 일치했어. 즉 f1도 b고 g1도 b야. 그 다음에 f2도 c고 여기도 g2도 c야. 즉 f1과 누가 같아? g1의 값이 서로 같고, 그 다음에 f2의 값하고 g2의 값이 c로 같고, F3의 값과 G3의 값이 서로 B로 같아졌어. 잠깐만, A. B가 아니라 여기는 A. 자, 그렇기 때문에 요랬을 때 이제 뭐가 된다? 두 함수 F하고 G는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거라고. 됐지? 자, 두 번째 하나 더 이제 여기서 추가만 하면, 자, 여기 D가 이렇게 하나 들어갈 거야. 자, 요런 모양이 하나라도 들어가 버리면 이때 이 파란색 D 때문에 이때 함수 F하고 G는 서로 같다 다르다? 달라져. 이때는 조건이 만족 안 하지. 함수의 상등 관계는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 그랬거든. 근데 G 함수에서 공역에 해당하는 Y에다가 D라는 숫자 하나를 딱 집어 넣어 버리면 공역이 달라지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F하고 G는 서로 같지 않다라고 해. 자, 그래서 14번 가지고 이제 뭘 해볼 거냐면 함수의 상등을 이용해서 둘이 서로 같은 함수인지 서로 다른 함수인지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 자, 14번은 집합 x를 정의역으로 실수 전체의 집합을 공역으로 하는 두 개의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f하고 g가 성립하도록 집합 x를 정하라고 했어. 자, 누구랑 누구랑 같아야 된다? f하고 g가 서로 같아야 돼. 그러면 식은 다르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러니까 아직 쓰지 말고, 만약에 x가 a일 때 무슨 말이냐면 함수 fa의 값과 ga의 값이 서로 같아져야 뭐가 된다고? 서로 같은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생각하면 함수 f하고 g가 서로 같도록 집합을 하나 만들어주라고 그랬어. 그럼 아무 x값이 나오는 게 아니겠지. 얘네들이 함수값이 서로 같을 때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서로 x하고 y의 값이 서로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네. 이제 x의 제곱하고 누구랑 같으면 돼? x 플러스 2하고 서로 같다. 아니면 이거하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겠지. x가 a일 때 함수값이랑 x가 a일 때 지함수에서 함수값이 서로 같게 하는 이 a의 값을 찾으란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x제곱과 x 플러스 2가 서로 같게 하는 x값을 찾아서 우리가 뭐 한다? 두 함수가 서로 같게 하는 정의역의 집합을 만들어주는 문제. 그러면 함수 fx하고 gx가 서로 같아지려면 정의역과 공역이 같으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함수값까지도 같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x값이 오직 뭐밖에 없어? 2하고 마이너스 1로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센이랑 보면 우준아 수업 들으려고 들어온 거지. 자, 우리가 센이라든가 기타 문제집 같은 데 보면 함수 f가 두 개의 함수가 서로 같게 하는 집합을 찾으라고 해. 근데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뭐냐면 뭐까지는 찾냐면 f하고 g라고 같다고 놓고 x값까지는 찾아. 그래서 집합 x를 찾으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고 끝내버리냐면 아 x가 얘네들 나왔으니까 얘네 둘로 만들면 돼. 자, 문제는 이 의미가 아니라 함수 f하고 g가 같게 하는 집합을 만들어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같게 할 수 있는 x값은 누구누구 있어? 2도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1도 되고 둘 다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2하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두 개의 함수가 서로 같게 하는 x값을 찾았으면 그 애들을 부분집합으로 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찾으라는 얘기야. 공집합을 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x는 이런 애들이야.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누구도 될 수도 있고 2도 될 수도 있고 누구도 마이너스 1과 2를 다 가지고 있는 집합이 돼서 집합을 찾으라고 하는 경우는 이 부분집합, 공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집합을 다 찾아주면 되고 집합의 개수를 찾으라고 하면 뭐 해주면 되고 거기서 찾은 x값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에서 누구만큼만 빼면 되고 공집합의 개수만큼만 빼서 x의 개수를 찾아줘도 되고 근데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누구만 하나 딱 쓰고 끝나냐면 얘는 당연히 나오는 거라서 얘 하나만 쓰고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걔네들로 만들 수 있는 공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들 다 찾으라는 문제. 그래서 한 개 아니면 그냥 자기 자신만 딱 끝내는 게 아니라 걔네들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심하라고 이제 문제 풀 때. 자, 그래서 함수는 우리가 어려워하는 단원 중에 또 하나가 함수잖아. 함수는 우리가 그동안 했던 1차 함수, 2차 함수와 좀 달라. 여기서 배우는 함수는 조금 달라. 의미들이 좀 달라지고 일단은 함수의 정확한 개념은 뭐냐면 정의역과 공역이 주어졌을 때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어디에다가 공역에 대응을 시킬 수 있었을 때 함수가 되는 거고 그 함수의 종류 중에 뭐뭐 있어? 1대1 함수가 있고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고 항등함수가 있고 상수함수가 있어. 그러면 그 네 가지 함수의 개념이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는 빠지지 않아. 그래프가 여러 개 아까 주어진 상태에서 함수인 것과 아닌 걸 구분하라고 했을 때 함수인 것과 아닌 걸 구분하는 방법은 뭘로? y축에 평행한 직선을 하나 그려가지고 x값 하나에 몇 개의 점이 만나는지 확인하는 게 함수 찾는 방법이고 1대1 함수를 찾는 방법은 x축에 평행인 직선을 그리는 거지. 함수는 y축 평행한 직선 1대1 함수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을 하나 그렸을 때 같은 함수값에 대해서 x값이 서로 다르게 나왔을 때 걔가 바로 1대1 함수.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랑 정리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상등 관계에서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방금 집합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함수의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항상 다른 게 아니라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같은 상태에서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을 서로 대응시켰을 때 대응하는 함수값이 서로 같으면 그 함수의 모양은 서로 같다. 두 개의 함수는 서로 같다. 오늘 한 게 이거예요. 이 시간에 한 개. 이 시간 한 개. 요 정도는 일단 오늘은 함수의 정의,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온 용어들,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방법, 뭐 그래프는 지금까지 그려왔으니까. 그리고 함수의 종류, 그 다음에 함수 찾는 방법.
그리고 함수의 상등. 딱 개념은 여기까지야.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다른 함수들 이제 나올 거고, 오늘 하게 된 개념은 딱 여기까지고, 개념은 반드시 기억하기. 잊어버리지 말고. 일단 5분만 쉬었다가 문제 들어갑니다.